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을 좀 말씀해드리자면, 결국은 이제 당면한 현안으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북한이 9.19 합의하겠다라고 선언한 이후에 이런 체제 상태에 있는 한반도의 안정화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상하는 바는 아마도 안정과 불안정이 혼재하는 굉장히 딜레마 또는 이제 패러독스적인 그런 상황이 우리가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핵 미사일, ICBM과 같은 고강도의 도발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한 제재 강화나 아니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했을 때 북한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높은 수준에서의 고강도 도발의 경우에는 그냥 안전한 상태가 되겠지만은 그 아래 상태의 여러 가지 잦은 저강도 도발을 북한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패러독스적인 상황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미국 정부가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SLBM이나 아니면 SRBM과 같은 그런 테스트에 대해서는 그다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대치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점이 사실 문제가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비핵화 담론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씩은 변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고강도 도발이 없을 경우에는 결국은 국사 옵션 사용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조용한 가운데서 시간만 가게 될 텐데, 그렇다면 비핵화 협상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아마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두 가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데요. 첫 번째는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것들을 조금 수용하면서 조건적인 비핵화 협상을 하는 방안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북한과 이제는 비핵화가 아닌 군축 대화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지역적인 수평적 비확산 문제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 예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황을 북한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다지 불리한 그런 협상은 아닐 겁니다. 어떤 쪽이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대비하면서 주변국과 협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비핵화 평화체제 그리고 군비통제 추진 로드맵과 관련해가지고 한 말씀만 드리자면은 제가 사실 작년과 올해 초까지 미국이 주도했었던 국제사회의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사례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의 지금 대안은 미래 핵을 시설이든 물질이든 먼저 해체하고서 나중에 북한의 핵탄두와 같은 과거 핵을 폐기하자라는 그런 수순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과거의 국제 사례들을 보면은 역순으로 갑니다.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사일에서 일단 탄두를 분리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물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 시설에서 이 물질을 다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빈 케이스는 다 따로 이제 폐기시설로 옮겨서 절단하고 부품들 처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처음으로 미국이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과거 핵탄두와 관련한 것들도 관련한 미사일과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분리해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북한과 협상을 통해서 조금 진행하자, 이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비핵화 과거에 여러 가지 비핵화 사례를 보면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시설이라든지 인원들의 전환을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도와줬다는 겁니다.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었던 것을 어떻게든 민간용으로 전환시키는데 우리가 조력을 해준다면 이것은 결국 북한으로 봤을 때도 인센티브가 될 수 있고 협력적인 방법으로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조직이며 인력이며 예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많이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좀 오랫동안 이런 부분들은 정부적으로 소요를 파악을 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그러면 미국과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확장 억제를 좀 더 강화하면서 이 안정적인 한반도를 관리해가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 간에는 작볼-D라는 작전 개념들을 이제 합의를 했지만 이것이 구체적인 작전 계획으로 발전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과연 그리고 미국과 한국 간에 북한의 핵 사용이라는 뉴클리어 유즈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에 대한 뚜렷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는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핵 위협부터 핵 사용까지 여러 가지 단계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어떤 옵션들을 우리가 대응을 할 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의가 진전이 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이런 부분을 한미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 뭐 협의를 해가자면은 결국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는 것은 이 모든 결정들은 미국 대통령의 항의 결정 사안이다라는 그런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시간상 제가 말씀 많이 드리고 싶기는 한데 한 가지 질문과 함께 최근에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전자권 전환에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미국 조야에서는 전자권이 이제 군사적이 아닌 정치적인 관점에선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미가 분명히 합의를 하면서 모든 것을 결정해 가겠지만은 미디어에서 이제 표출되는 여러 가지 공조가 조금 삐걱거리는 또는 이견이 나오는 그런 모습 자체가 결국은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주변국의 오판 그리고 북한의 오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과연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제가 사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었었던 게 이제 FOC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축소된 그런 연합훈련을 하게 되면은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일정 수순대로 모든 것을 준비를 하면서 착수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정한봉 교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나가야지 우리가 우리의 일정 그리고 모든 것을 충족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성공적으로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짧게 드리겠습니다.